예,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이현청 소장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님을 재직하셨으며 호남대와 상명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면서 고등교육 연구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유수 대학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전달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주최하신 우리 오 교수님 그리고 처음에 아주 내용도 풍요롭고 새로운 충격을 준 내용으로 발표를 하신 조동성 총장님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흥을 방문한 것은 아마 3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 있고 특히 서울대학이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도 갖고 또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PPT는 여러 대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지난 11월에 제가 대학 살아남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대학 살아남기 책은 세계 23나라의 대학들의 혁신 전쟁에 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작년 그 전에는 준비하는 대학만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쓰고 시리즈로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세계 대학들이 어떻게 살아남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일부 여기서 인용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개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의 고등교육연구소장 호크하이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에 혁신하지 않는 대학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서울대학도 아까 우리 조 총장님 아주 좋은 내용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대학도 다시 깨어나지 않냐면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부 쪽에서는 주로 4, 5차 산업혁명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지 그 신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위기 요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 상생에 대한 내용을 일부 말씀을 드리고 또 세계 몇 개 대학들 여기 여러 대학을 담고 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꼭 필요한 내용만 몇 개 대학의 혁신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세계 유명 대학들의 혁신 사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대학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25년 전에 대학이 산무대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산무 세 개가 없는 대학, three less college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용어는 뭐냐 하면 캠퍼스가 필요 없는 대학, 캠퍼스 less college. 두 번째는 강의실에는 교수가 필요 없는 강의실, professor less classroom. 도서관에는 책이 필요 없는 도서관, bookless library. 산무대학이라는 말을 25년 전에 썼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큰 파고가 돼야 대학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캠퍼스 중심에서 탈캠퍼스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공급자 체제에서 수요자 체제로 간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 시흥시가 서울대학을 유치해서 이렇게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흥시 자체가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러닝 시티가 될 수, 학습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캠퍼스 시티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는 학습 방법의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것이 실현화되고 있고 그래서 캠퍼스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대혁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자되고 있고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융합 학습 방법인데 이건 이미 한물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초학습 방법으로 간다. 융합은 완전히 블렌디드 러닝인데 이 융합은 오프라인, 온라인 플러스 외국어, 모국어 플러스 캠퍼스 박 이게 섞어지는 초학습 방법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중심에서 완전히 컨텐츠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아까 우리 조총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교수 중심이 아니라 컨텐츠 중심. 교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공급자 유지의 개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컨텐츠 중심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PBL, Problem Based Learning, SBL은 아마 잘 익숙치 않으실 거로 보는데 Situation Based Learning, 상황 중심. PBL이라고 하는 건 제가 유학 시절에 1980년대입니다. 그때 이미 의과대학에서 PBL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해제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1학년이 들어오면 예과를 두지 않고 곧 병실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곧 병실 자체가 학습장이 되는 그게 Problem Based Learning이에요. 예컨대 위궤양하면 위궤양의 심텀이 징후가 뭐고 약이 뭐고 치료가 뭐고 곧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형 학습으로 전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의 트렌드를 보면 여기 신조어를 제가 많이 썼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쓰시고 동의 안 하면 그냥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신조어는 슈퍼러닝이라는 메타버스라는 거, 메가버시티라고 하는 건 초거대 대학인데 온라인이 활성화된 대학에는 메가버시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메타버스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마지막이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가버시티형에서 메타버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예들을 보면 메타버스는 AR 플러스 VR 플러스 PR이라고 하는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augmented reality, 근데 이건 virtual reality, 그래서 physical reality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과 시간과 이걸 전부 초월해서 이게 현실로 오게 되는 이러한 혁명 시대다. 학습도 그렇게 된다면 실험 실습은 완전히 AR과 VR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형 학습 혁명은 메타버스 강의실이 등장했죠. 이미. 증강현실 안경을 활용한 실험 학습은 증강현실에 안경을 쓰고 실험 실습을 합니다. 실시간 통번역 인공지능 조교가 확산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도 대변혁을 가져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전에 보니까 알트바라고는 보스턴 대학의 고등교육의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 21세기는 영어의 제국시대라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일리노이의 상원 의원은 tongue tied American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혀를 묶고는 미국 사람들. 자기 영어 외에는 아무것도 외국어 모른다 이런 얘기. 그런 시대인데 이 통번역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가 80년 중반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미래교육학을 가르쳤습니다. 4년 동안 석박사.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 지금 현실로 오고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때 스마트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124세까지 산다는 얘기도 했고 다들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조총장님 말씀처럼 이게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속도가. 그전에는 슈퍼컴퓨터나 지금처럼 이렇게 오지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구글에서 뭔 연구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연구예요. 구글에서 하나 연구하고 있는 게 하나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연구예요. 행복이란 연구인데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요. 수학 가지고. 수학 공식 가지고 행복을 연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0세 프로젝트를 시행했어요.
인간이 150살까지 사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구글의 큰 비즈니스가 두 영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 경쟁은 지역이나 국가 차원보다는 세계의 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서울대학 말씀했는데 서울대학이 세계 1위가 되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국내 1위가 세계 1위 되는 그런 역으로의 그런 그 발전 전략은 상당히 심각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은 멀티버시티에서 메타버시티를 거쳐서 메가 메타버시티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건데 많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뒤에 5차 산업혁명에 대한 걸 잠시 언급을 하겠는데 5차 산업혁명이 2030년에 다가옵니다. 아까 인천대학에서 바이오 말씀을 했는데 2030년에 5차 산업혁명이 되면 바이오 센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대학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역할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위기 대학 환경은 하이텍에서 스마텍으로, 영역 노동자에서 텔레 노동자, 가상 노동자로, 단일 국가에서 지역연합 국가에서 완전히 글로벌한 세계 국가로 바뀐다. 여기 차이가 뭡니까? 지역연합 국가하고 세계 국가.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용어를 써봤는데 인지적 지성, 감성적 지성, 미디어 지성인데 이 미디어 지성, 감성적 지성으로의 전환이에요. 교육의 목표가 그렇게 바뀝니다. 클래스 아노미,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인데 클래스의 아노미, 클래스가 해체돼서 지금 엉망진창 돼 가는데 디지털 아노미가 또 엉망진창이 돼 가서 아까 영화 전공하신 분이 그 바이오 연구 같은 걸 한다고 하는 건데 디지털 아노미는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대면 교육에서 엔카운터 학습으로 이거 뭐 용어들이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러닝 컴플렉스에서 러닝 플랫폼으로 대학의 기능이 바뀌고 유니버시티 뉴 메가 유니버시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 러닝에서 슈퍼 러닝으로 메가 러닝으로 메타 러닝으로 바뀐다. 메타버시티의 확산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러한 대학 환경의 변화는 곧 대학의 위기를 가져오고 세계 주요 유명 대학들의 혁신의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신대학 교육 패러다임의 확산을 말씀해 보면 입학 졸업은 자격 요건의 탄력성이 높다. 아까 미네르바 스쿨 말씀을 하셨지만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게 이 예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120학점 해서 대학 학위를 받는 시대가 아니다. 더 이상은 30학점에서 50학점 가지고 졸업하고 이걸 기업에서는 훨씬 선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트 공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예인데 MIT보다 훨씬 경쟁률이 높고 취업률도 높고 우수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습 대상의 연령, 인종, 국적 등을 초월해서 광범위하고 폭이 넓다. 그리고 학습 시간과 방법, 학사 운영 체계가 유연하다. 정형적 커리큘럼보다는 주문형 커리큘럼으로 바뀐다. 시간제 학생이 많아진다. 이런 특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차 산업형 교육의 예측인데 5차 산업혁명의 이 용어를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총장협회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5차 산업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5차 산업 사회는 양내 사회로 전환합니다. 양내 사회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이 뇌를 2개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뇌하고 또 완전히 AI 뇌하고 2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식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암기 위주의 교육이 반복 위주의 교육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뇌를 가지게 되면 우리 IQ의 수백 배 넘는 초능력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외국어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건 AI 뇌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만 진짜 내가 판단하고 조정하고 감성적인 지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두 개의 시대가 5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인간주도 산업혁명에서 기계주도 산업혁명, 미래학자들은 하버드 대학의 프레이 교수가 11월에 옵니다. 한국에. 저하고 같이 대담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미래학자죠. 그분은 조금 진보적인 그 예측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예측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예측을 보면 내년 2023년이 AI 뇌가 인간의 뇌를 초월하기 시작하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의 셀은 대개 2억 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AI 뇌는 5천만 개에서 1억 정도의 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억만 더 하게 되면 인간 뇌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주의적이고 초예측 산업이고 초자연적 과학 법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기계 주도로 일어난다. 기계는 누구냐? AI하고 인간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건데 AI가 인간보다 우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 교육이 전환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